안녕하세요. 사스TV 백승천입니다. 각 항공사별 채용 절차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은 그 공통적인 항공사별 그 특징과 그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LCC 그 이후에 외항사 순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공사별 공통적인 그 채용 절차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 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데, 그 항공사별 면접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이렇게 한번 알아보자면, 그 면접을 대부분의 항공사는 실무 면접과 이제 임원 면접, 최종 면접 이렇게 이제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면접을 세 번을 하는 항공사들이 있죠. 이게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이 면접을 세 번을 이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그 체력 테스트 중에 수용 테스트를 하지 않는 그런 항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 제주항공이라든가 에어서울이라든가 또 지인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테스트를 하질 않고, 또 그 면접 중에 이제 영어 구술 테스트가 있는데 영어 구술 테스트를 또 하지 않는 항공사들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 토익 스피킹 레벨 5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되고, 에어서울도 이제 테스트는 하질 않고, 티웨이 항공도 뭐 할 경우가 있고 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영어 방송문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서 테스트를 대체하는 그런 항공사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서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 앉아서 면접을 또 보는 항공사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앉아서 면접을 보는 건 아니고, 최종 면접 때만 앉아서 면접을 하는 항공사가 에어 부산, 제주에어, 그리고 이스타, 또 티웨이가 최종 형식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룹 토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해본 그 제주 항공이 한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럼 이제 채용 진행 중인 플라이 강원이 이제 그룹 토의를 통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항공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조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항공사가 이제 그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정확하게 한 번 더 알아보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은 면접을 한 번 더 본다. 다시 얘기해서 면접을 이제 세 번 진행을 하게 되고, 수용을 포함한 체력 테스트를 2차 면접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면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또 체력 테스트를 할 때 이제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수영이라든가 악력이라든가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뭐 유연성 테스트는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진행이 되지만,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되는 거는 이제 배근력, 이렇게 엎드려서 잡아당기는 배근력 테스트가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타는 테스트, 또 높이 뛰기, 또 민첩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한항공은 2차부터 유니폼을 착용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런 차이점인데, 절차별로 또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면, 자, 서류 전형입니다.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서류 전형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서류 전형 한 가지만 이렇게 볼 때, 그 경쟁률이 대한항공이 굉장히 낮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은 서류 전형 통과율이 8,000명에서 9,000명.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은 한 2대1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경쟁률로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게 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5대1, 한 3,000명 정도 1차 면접을 보기 때문에 서류 전형 통과율이 한 5대1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5대1, 2대1 되는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을 할 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합격, 불합격으로 매기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을 할 때 점수제로 이제 매기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합격, 불합격에 대한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보는, 그런 개념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1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지원 이력이 있느냐, 지원을 했을 때 1차 면접 또는 최종 면접 때 점수를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류 전형 통과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흔히들 얘기하는 부분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원아웃 제도가 있다. 한번 1차 면접에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서류 전형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한 70% 정도는 맞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항공사에서 가장 좋은 인력을 뽑는 그 시기가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 때 이제 지원을 해서 1차 면접 때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이 됐어요. 다음에 상반기 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 대상자들이 사실 신규로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재수를 한다거나 삼수를 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죠. 왜냐면은 졸업 예정자들이 보통 하반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하반기 때 지원을 할 때는 새로운 그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 전형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뽑지만 그 상반기에 지원을 할 때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한번 떨어진 사람들이 지원하는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들만 면접 보기가 어려워서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면접 점수가 조금 좋은 사람, 1차 면접에 떨어지긴 했지만 점수가 또 좋은 사람들은 또 구제를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1차 면접 때 떨어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100%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점수가 좋은 사람들은 또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본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 또 보고 난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또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 하반기에 볼 때는 전에 떨어진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스펙이 준비된, 좀 완전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1차 면접입니다. 대한항공은 1차 면접 때 면접관이 2명이 들어가고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4명이 들어가게 돼요. 그 대한항공은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6개 조, 7개 조가 이제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한 조만 진행을 이제 하게 돼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면접관들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한 반에 클래스에 2명씩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6개, 7개 조가 돌아갈 경우에 14명, 16명의 면접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대비 1차 면접 통과자가 적기 때문에 한 조만 진행을 해서 하루에 4명 정도만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한항공이 그 결과 자체를 그 합격, 불합격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대신에 아시아나항공은 점수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게 이번부터 아시아나항공이 면접을 진행을 할 때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면접관이 한 3명 정도가 상반기에는 진행이 됐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4명으로 바뀌어서 상반기와 좀 틀린 그런 부분이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자소서에 대한 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면접은 대한항공은 임원 면접이고 이제 아시아나도 임원 면접이에요. 근데 그 임원 면접이 아시아나는 최종이지만 대한항공은 이제 한 번 더 면접을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그 면접관이 한 3명 정도가 들어가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하게 돼요. 면접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경우는 없고 꼬리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조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면접 진행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많이 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런 질문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한항공은 2차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죠. 체력 테스트에 다 통과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면접, 최종 면접을 본부장님이 이제 한 분이나 두 분이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면접을 보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못 한다고 하는 게 항공사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1차 면접 때 10분, 2차 면접 때 15분에서 20분, 최종 면접도 15분에서 20분 동안 8명을 본다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로 모든 그런 부분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소문이 많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첫 번째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좋은 이미지, 좋은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나름대로 조금 연습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좋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본인들의 스펙을 쌓아놓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스펙 중에서 어학에 대한 그런 스펙을 쌓아놓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어업은 총체적으로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본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는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뭐 이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합격, 불합격하기가 좀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능력이라든가 또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서류 전형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별 각 채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